하지만 최근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며 1,730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형 IT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는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1,735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그중에 몇 분만 저희가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0789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라면서 문자, 종목 상담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9325님, 이리님 감기 조심하세요. 빨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격려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리님께서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출연을 할 예정이시니까요. 그때까지 감기 다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수익률 게임의 최강자시죠. 토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토트님,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기분이 다들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21선 테스트가 끝난 우리 국내 증시가 21선 테스트를 지지를 해주고 강한 양봉을 나타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외국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별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당일 매도가 전일 174억 정도로 전일 좀 막 이렇게 매도로 보이고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세는 3일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전 그 3일 전에는 뭐죠? 3일 전에 한 1,000억 정도의 매도세가 있었다가 우리은행이 블록딜 자금이 들어오면서 조금 그게 6천억 정도의 순매수로 끝나게 됐고, 전일에도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었다가 현대차 쪽에서 그 마지막 시간에 단일가로 매수가 들어와서 매수로 됐고, 어제는 한 174억 정도로 매도됐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매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긍정적으로 다시 매수로 돌아왔었다는 그 부분이 일단 가장 긍정적인 흐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쉬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관점에서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끝이 났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겠지만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흐름과 기관의 흐름 중에서 양쪽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주식을 올려준다는 것은 수급의 주체가 확실하게 바탕이 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제가 여기 서울경제TV에서는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클럽에서, 하이리치 클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1723포인트 돌파 이후에 한 1750포인트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가고 난 다음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흐름들이 지금 여기에서 딱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타나고 난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이 양호하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활발차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 부분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 이렇게 바탕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무디스에서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오늘 국내 시장의 지금 다른 해외 지수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상당히 가열차게 나타나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상황이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경기 전반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내일 어떻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도 점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 내에 2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1,000억 원 이상을 샀는데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내일장 투자 전략 미국 시장, 뉴욕 시장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쪽 시장에서는 상당히 가열차 연인 시즌에 맞는 각 해당 기업들이 실적을 양호하게 나타냄으로써 계속 양봉을 출현해주면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었던 반면에 국내 시장은 상당히 22선 테스트를 미리 선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본다고 하신다면 어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말과 일맥상통하겠죠. 그 흐름을 예상을 하시면서 시장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무엇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면 이제 1,800, 2,000, 2,5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주도 업종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주가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부분들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뭔가 올려줄 만한 모멘텀과 업종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주체가 그 업종에서의 주체가 확실히 매수로 가담이 되었을 때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지 막연히 올라갈 거야 라는 것은 오만과 편견이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이리치 오시면 많이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도 업종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주의 깊게 보고 판단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기관 쪽에서 금융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등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금융주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치에서 최고 수익률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일규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수가 오전장 살짝 눌렀다가, 오후장에 반등할 것이다. 그러한 타이밍을 노려서, 치수 관련 대형주를, 매매하기보다는, 다소 조금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개별 급등하는 종목들의 수급을 장 초반에 좀 포착을 해서, 일단 매매를 했습니다. 이루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루온이요? 네네. 예, 어떤 전략으로 언제쯤 매수를 하셨고 또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장 초반 약 한 10분에서 한 20분 동안 잠시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를 하면서 그 종목을 자세히 노려보다가 실질적으로 한 플러스 한 2, 3%대 이때 이제 3,300원 초반대에 들어가서 거의 한 3,600원 즉 한 10%, 1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이 워낙 또 지금 거래소에 비해서 못 가다 보니까 참 상한가 한 종목 보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한 10%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해서 약 한 7% 정도 수익을 보고 일단 전량 매도 처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이루온으로 7% 정도의 순매수익 거두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7% 정도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오전 전화 방송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예. 제가 이제 오전에 제가 삼성전기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예. 역시 오늘의 추천주는 삼성전기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일 정도에선 제가 봤을 때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겠고, 종합지수가 지금 현재 1735포인트에 강하게 안착을 막판에 해줬기 때문에 내일장 정고점 돌파해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특히 이 코스닥 쪽보다는 거래소 종목이 좋다. 그래서 제가 두 차 강조드리지만 삼성전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5일 선북은 즉 12만 7천원, 12만 7천원에서 12만 9천원까지는 아직까지 매수 유효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종가상으로 12만 8,500원에 종가가 끝났지만은 아직까지 매수 유효하니까
12만 7천에서 12만 9천 원 사이에 여유 있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14만 원 정하시고 손절가는 짧게 12만 3천 원 정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IT주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연고점 돌파를 점쳐볼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죠. 삼성전기를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12만 7천 원에서 12만 9천 원대에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을 주셨고요. 손절가는 12만 3천 원을 주셨네요. 서 수장님. 네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서일교 수장님께 1호원으로 7% 정도의 고수익 올리셨다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것과 하락을 반복한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2번이었네요. 2번 상생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님,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오늘 강의가 이제 몇 번째 강의인가요?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고, 오늘은 그 입점과 그 캔들과 이평선과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어떤 제가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아주 작은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한계는 있겠으니까 짧은 이야기나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안 되시겠죠. 안 되시겠고 그 부분들을 한 귀로 듣고 내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주가의 점, 선, 면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총괄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기엔 이 점들과 그리고 이 선들과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면, 이 세 가지 면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하시면서 HTS를 보시면서 항상 접하시는 것들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생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가의 기본적인 방향, 주가의 기본적인 방향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부터 이제 풀어나가야 되겠죠?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주가의 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강의 내용이죠. 점이 뭔가요? 캔들이겠죠? 캔들의 모양. 어떤 하루의 캔들의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 캔들이 모여서 뭐가 되나요? 선이 되겠죠? 선이 되겠죠? 이 캔들에 하나씩 둘씩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던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 점과 선이 모여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분석, 테크니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통해.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점과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다라고 이해만 하셨다는 거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아시지 못하셨겠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 아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당히 표면적인, 아주 쉬운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지만, 뭐 좀 디테일한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공부를 좀 하시면, 익히나끔 쉬운 면이에요. 쉬운 거고, 아주 쉬운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못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냥 어떤 뭐, 촉진제겠죠. 촉진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정도의 그 모습이고, 약간 어드바이저로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뭐 충고와 그런 걸 해드리는 것이고, 야, 여기에서 보기에는, 자, 점과 선은 이야기했는데, 면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들으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이다. 이런 말이 있죠. 상당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기 앵커분들도 이쁘시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말이죠. 자,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이다. 자, 밑줄 짝이에요. 별표 땡. 자, 밑줄 짝, 별표 땡 하고요. 자,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캔들의 모양과 이평선의 모양을 보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하지만, 요 부분에서 기술적인 흐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죠.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는 거래량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주식의 기술적인 흐름을 아실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점과 선과 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앵커님, 좀 이렇게 요약은 되는 건가요? 예. 요약이 되는 거 있습니까? 예.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뭐 기술적인 흐름, 뭐 저기 캔들을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뭐 이제 좀 더 이게 좀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칠판을 적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주가는 단순히 주식의 가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과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란 일단 매수, 매도 심리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합일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평선은 주가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선이고요. 거래량은 점과 선에서 만들어지는 면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라는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식 가격은 시시각각에 변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거겠죠. 형성된 주가가 다시 모이면 이동평균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주가가 현재 결과만을 나타낸다면 이평선은 과거 흐름을 통해 미래의 방향성을 예상하게 될 텐데요. 이평선으로 방향성을 예상한 뒤에 거래량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님 준비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 4가지 정도로 짚고 넘어가자고요. 2, 3, 4가지 정도. 자, 주가의 그 흐름 중에서 그 거래량이, 자, 고점에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발생하였을 때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에서 더 큰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어요. 거래량이 터졌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한 단계 더 튀어오른 주가가 올라가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다라면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였을 때,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였을 때와 저점에서 거래량이 죽어버렸을 때, 자, 요 부분을 제가 너무 앞필이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좀 너무 날려 쓰는 거라서. 고점에 대한 부분 2가지와 저점에 대한 부분 2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자, 여기 컴퓨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트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인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서부터 훑어가지 말고 앞에서부터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서 보면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고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한다라는 그 점이, 자, 이 부분. 고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상승을 하네요.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예, 좀 이렇게 크게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토트가 고점에서 거래량 발생하며 팔아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 주가에서 거래량이 죽어버리죠. 거래량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에서 고점인 상태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 주가는 죽습니다. 당분간은 죽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뭐냐는 거죠. 죽어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 고점에서 거래량 발생한다는 그 첫 번째 부분과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더 큰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거래량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고점 땡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자, 주가가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된다. 자, 여기 있죠. 주가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는 한 단계 더 바닥을 찾으러 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에서 너무 거래량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가 거래량이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에서
바닥은 거래량이 터질 때가 바닥이 아니라 거래량이 죽어있을 때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 아주 사소하고 쉬운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아주 쉽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니까 항상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저점에서 거래량이 바닥이다. 이 부분. 자, 이제 뭐 한국토지신탁 뭐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상당히 죽어가고, 그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신다면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죠. 거래량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죽어가는 이 시점이 오히려 바닥을 찾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아직은 바닥으로 판단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부분들, 벌어져 있고 지금 상당히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바닥은 확인하지 말고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바닥이 확인되기는 어떻게 해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시점,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시점이 그때가 오히려 바닥으로서 한번 줬다가 눌러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오히려 바닥이니까 너무 섣불리 매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차트를 짰다가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주식하실 때 항상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에서 거래량을 확인해 보고 난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다면 분명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주가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문제가 다시 나가고 있네요. 거래량은 이것의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가, 2번 추억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은 이것의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가, 2번 추억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 속에 숨어있는 노하우까지도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트님께서 3월 말쯤에 보유를 하셨던 종목입니다. 대우증권과 하나투어가 현재까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어는 여러분들에게 이틀 전인가요? 하나투어 제가 어제도 전화 연결을 했었고 그 전날에도 제가 전화 연결을 했었죠. 하나투어는 일단 환율이 전저점을 찾았습니다. 환율이 전저점을 찍고 그게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단기 수익 실현을 했고요. 단기 수익 실현을 하면서 여기 전화 연결을 했었죠. 단기 수익 실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수익을 챙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저점 실현을 했지만 아직 더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저기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게 받아주고 오일선을 한번 찍어주고 난 다음에 또 양봉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저는 잡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좀 더 끌고 가십시오. 추세 매매 가능한 종목입니다. 추세 매매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생각을 하시는다면 환율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원화 강세 환율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히 그냥 하나투어의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죠. 메를린에서 하나투어에 대한 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뭐 레포트를 좀 내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냈음에도 어때요?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흐름은 뭐란 말이에요? 너희들 개인들 물량 털어. 내가 이거 가져갈 거야. 내 증권사 레포트 보고 물량 털어. 내 거 가져갈 거야. 내가 좀 돈 좀 벌어보자. 이런 부분 게 딱 보이시는 거죠. 보이셔야 합니다. 보이셔야지 여러분들 돈 벌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실 때, 지금 흐름들을 좀 이렇게 보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흐름도 상당히 좋죠. 저는 일단은 환율이 그 신저점을 찾고 난 다음에 환율이 그 한 신저점을 찾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이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맞서 당국의 개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은 있을 겁니다. 당국의 개입은 있으면 환율의 하락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태아 개입과 부태아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그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하나투에서는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일단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순환시키기 위해서 좀 매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아시고요. 만에 하나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홀딩하셔서 계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틀 전쯤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하나투어를 매도해 봤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수세는 살아있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로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하나투어는 오늘 53,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대우증권은 어떻게 계속 들고 가고 계신 겁니까? 예, 대우증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가격과 지금의 가격 별반 차이 없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지금 대우증권 여러분들 저는 제가 아침이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여기 맨 처음에 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도주 찾기 2,000포인트, 2,500포인트가 가기 위한 주도주 찾기가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IT 자동차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신다고 할 때 IT 자동차가 2,000포인트, 2,5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거를 주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될까요?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데 저는 약간 캐시저 마크를 다는 거죠. 조금 의문을 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하는지 하고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 때 IT 자동차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IT 자동차가 급락을 한다는 말은 아니죠. 급락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상승 속에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긴 하겠지만 이제까지 오르지 못했던 증권, 금융, 보험 오늘 보험, 금융이 상당히 많이 은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가열차게 IT 자동차 쪽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우증권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우증권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또 뒤에 제가 또 추천을 드릴 종목도 있는데 여전히 증권 쪽 꼭 대우증권이 아닙니다. 다른 증권이 있으시다면 굳이 대우증권을 갈아타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는데 대우증권 쪽에서는 그 증권 지점 쪽에서의 영업에 대한 그때 브로커리지 영업이라고 하죠. 브로커리지 영업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예요. 뛰어난 회사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개인들의 투자들에 대한 욕망이 생겨날 거란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이미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합세를 해가지고 합세를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한 방에 주가를 레벨업 시켜놓고 나면 개인들도 가열차게 달라들 거예요. 달라들 거란 말이에요. 달라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또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지금도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브로커리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우증권의 매출액과 영업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대우증권 지금 가격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를 생각하시면서 대우증권 매수의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시고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시면서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마실 거 아니시잖아요. 하루 뭐 웃다가 하루는 울다가 그렇게 주식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고 할 때 대우증권 충분하게 바이앤 홀딩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고점까지도 충분하게 수익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나왔던 종목, 어떤 종목 말씀드렸어요? 서울반도체라는 종목, 지금 하나투어라는 종목, 뭐 지금 이제 대우증권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울반도체 놓쳤다고 많이 애석하셨죠? 대우증권 지금 가격대 잡으시란 말이에요. 잡으시면 여러분들 빵끝 웃으실 수 있는 날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IT와 자동차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될 수 있는 업종이죠.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대우증권을 지금 구간대에서도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투어와 대우증권 현재까지 어떤 수익을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투어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이틀 전에 이제 매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익률 한 10% 정도 되셨는데요. 48,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53,000원 정도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번 종목은 대우증권이었죠. 아직까지도 매수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21,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내일쯤 매수를 해본다면 또 고수익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한 0% 보합권 내 수익률을 갖고 계시고 또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대우증권은 어느 정도는 목표가를 갖고 계시나요? 전고점은 25,300원대라니까지 보고 있습니다. 25,300원대 예. 정도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토트님께서 앞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금융주를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역시나 금융주 안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주다주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인데 한 종목은 대우증권이라는 종목, 여전히 홀딩 바이라고 스트롱바이죠. 스트롱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종목 KB금융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KB금융이요? 네. 어떤 이슈로 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도 같이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KB금융.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뭐 대우증권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동시에 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시장 상황 왜 우리가 금융주에 관심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해야 되겠느냐. 오늘 조선주가 좀 많이 올랐죠. 조선주가 제가 알기로는 그 미래에셋 쪽에 미래에셋 쪽에서 리포트가 100장이 넘는 리포트를 한 개 썼습니다. 리포트 강에 나오면서 조선 그 미래에셋 펀드 쪽에서의 좀 자금 이동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 쪽 금융주만 가기에는 또 시장을 이끌기에는 조금 벅차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주를 가지고 오겠어요.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데 건설주를 갖고 오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선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상당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미래에셋 쪽에서 조선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선주가 이제 또 시장의 상승을 한 번 더 이끌 수 있겠느냐 아니면 금융주가 다시 또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겠느냐. 뭐 지금 뭐 감론을박이 되겠죠.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인데 KB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보자 또 한다면 KB금융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이 충분히 근거가 됐던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121선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양봉 캔들 하나만 맞고 하나 내주면서 지금 121선을 지금 이제 뭐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뭐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죠.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양봉을 뚫고 지금 지금 국민은행이 KB금융이 여기에서 양봉을 뚫고 그냥 강력하게 빵
점점점 갈 거야. 그런 건 절대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평생 찾아 일어나도 그런 건 없습니다. 없을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121선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던 121선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12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때 그때가 매매 급소가 되겠죠. 그때가 매매 급소가 될 거예요. 그때가 매매 급소가 될 거니까 매수 가격은 너무 지금 뭐 5만 6천 원대입니다. 5만 6천 원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바로 내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일 오후에 주가의 흐름을 좀 보고 난 다음에 2, 3일 정도 주가의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뚫고 음봉 나올 때 5만 6천 원 구간에서 매수를 가담을 해라. 어떻게? 분할 매수로 몇 번?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계좌에 담으시란 말이에요. 계좌에 차곡차곡 담으시고 목표가는 한 정고점, 일단 정고점이겠죠. 일단은 무조건 정고점이에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정고점에 대해서 한 6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6만 4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5만 2천 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손절 가격은 일단 추세선 이탈하고 나면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5만 2천 원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5만 2천 원 정도에 되면 좀 짧게 좀 끊으시고요. 일단은 위에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음봉이 나올 때 그때 분할로 차곡차곡 담으시는 걸로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6만 4천 원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우증권에 이어서 KB금융을 관심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4.5%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쫓아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2, 3일 더 살펴보면서 5만 6천 원 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만 4천 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2천 원을 주셨네요. IT와 자동차에 이어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금융주 중에서도 대형주 KB금융을 오늘 들고 나오셨습니다. 예, 토트님의 관심 종목은 다음번에 출연하셨을 때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우리금융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15,800원에요. 네. 30%를 갖고 있어요. 15,800원에 30% 정도요? 예.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예. 네, 특별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근데 이게 신고가도 이렇게 가고요. 예. 또 호재도 또 있고,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갈 건가 해서 궁금해서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금융주가 될 것이다라고 토트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화 끊고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금융이 오늘 종가가 17,800원입니다. 토트님, 네. 우리금융은 얼마까지 좀 바라봐도 좋을까요? 뭐 우리금융을 얼마까지 바라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뭐 차트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금융을 보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블록딜에 대한 부분이에요. 블록딜이요? 예, 예금보험공사 쪽에서 그 시가에서 그냥 블록딜이 그냥 그 할인도 없이 블록딜이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 11월 24일 날 블록딜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날 예금보험공사 쪽에서 7% 정도를 블록딜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가 대비해서 한 4%가 조금 넘는 금액을 블록딜을 해서 그래서 이제 블록딜이 성공했는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냥 시가로 그냥 블록딜을 하는데도 팔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는 의미예요? 시장은 금융주를 그만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금보험공사가 59%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59% 정도를 두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도 지금 그 시장가로도 할인 없이 시장가로도 그냥 블록딜이 그냥 원만하게 성공된다는 그런 말은 시장은 금융주를 원한다는 거예요. 금융주를 원한 만큼 지금 일단 우리금융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우리금융 주봉입니다. 우리금융 주봉인데 우리금융 주봉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터져 주었습니다.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오늘 또 양봉을 만들어주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지금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봉상 지금 우리금융은 일봉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겁납니다. 겁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잘라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봉상일 뿐 흐름일 뿐이고 주봉상으로 보세요. 주봉상으로 종고점 매물대가 좀 많이 놓여있는 부분은 21,000원대 구간입니다. 21,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넉넉히 지금 한 15% 정도, 12, 3% 정도의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수수료 떼고 뭐 포 빼고 차 떼고 이러면 12, 3%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급하게 파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급하게 파실 필요 없고 21,000원 선 라인, 21,000원 선 라인 때까지는 그렇게 되면 한 40% 정도 수익이 나시겠죠. 한 30, 40%, 35%, 40% 정도 수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 차분하게 들고 가세요. 차분하게 들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시장이 찌글찌글하게 뭐 이렇게 좀 많이 혼조 장세이고 많이 막 오락가락 할 때 그때 가는 거지.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강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아직 강시장이라는 말씀을 아직 안 드렸어요. 시장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강한 만큼 지금 시장에 이제 매기가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은행, 금융업종에 있는 종목은 들고 계셨다면 수익이 뭐 10%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10%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끌고 나가는 매매를 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00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이 금융주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금융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토트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거래량은 이것의 그림자다라고 토트님께서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가, 2번 추억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가 고점을 경신하면서 오늘장 1735로 장을 마쳤습니다. 내일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내일도 수급 상황 꼼꼼히 따져보시고 충분하게 또 고려해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